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목표 지점이 명확하다? 보통 영화에서 흘러가는 어떤 줄거리, 엔딩에서 뭔가 관객들이 느꼈을 때, 아, 이 탈주라는 영화는 뭔가 그 주인공의 시점에서 온전히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해내는지 못 해내는지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분들에게는 그게 뭔가 많은 어떤 내러티브에 대한 줄거리가 뭐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함께 탑승을 해서 달려간다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를 바랬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저는 그 관객분들에게 되게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예.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또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되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나 이 명확한 지점을 더 확실하게 명징할 수 있게 정말 하나하나 한 씬 한 씬 그리고 한 컷 한 컷 세공해서 만들어 보자가 감독님과 제가 이야기 나눴었던 그 작업의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주어진 삶을 사는데 앞으로도 내가 벌어질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미래가 매우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자유를 꿈꿀 수가 없는 삶에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아무런 고민 없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안정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규남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무모하고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입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과정일 텐데, 그 과정을 엄청나게 조금씩 준비를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참 규남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지만 그 규남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역할의 어떤 동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는 관객분들에게도 잘 분명히 설득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 전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게 명확하게 목적이 선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시간도 안 되지만 이 세계에 빠져들어서 함께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저는 너무나 매료가 되어서 이 작품을 온전히 다 바쳐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만큼 뚜렷한 인물이 있을까 하면은 또 딱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자유를 향해서 내달리는 사람? 그냥 인간이라는 어떤 본성에 충실한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였고, 근데 그 사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채우는 촬영 과정은 3개월 반? 한 넉 달 정도가 되었었던 기억인데, 그 육체미를 뭔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처절하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인간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를 좀 먹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잠을 자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압박을 좀 넣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대사로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극히 적고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행동과 그 표정, 그 몸짓 하나하나가 이 큰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저를 신체적으로 몰아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사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한바탕 뛰고 나면은 막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 막 모를 정도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한 번 달릴 때마다 감독님이 오케이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달린 사람이었나? 그런 심정으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을 정말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고 연기를 했었나 하면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런 연기 테이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하면서 저를 더 극한으로 좀 밀어붙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인물을 진심으로 온전하게 연기를 하지 못하겠구나에 대한 어떤 계속 생각과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저를 계속 몸을 던졌죠.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상 뭐 얼핏 정보들이 영화 속에서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형과 동생으로서의 또 굉장히 끈끈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신분 차이에 있어서 오는 어떤 위아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지만, 현상은 그럼에도 굉장히 규남이라는 동생을 많이 아껴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상 체계에 있어서 갖지 말아야 할 어떤 꿈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영화 속에서는 아문센이라는 책이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규남이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현상이 그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꿈을 향해서 펼쳐나갔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의 현실은 나의 그 목표와 꿈을 막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지점이면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계속 어떤 거울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동질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건 뭐 현상은 그 속에서 규남을 보면서 계속 많이 흔들리고 연민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면은 규남이 한번 이렇게 그 동혁이라는 인물 때문에 계획이 바뀌면서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상이 와서 규남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탈주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현상은 규남이 탈출을 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아끼는 동생이니까 자신의 어떤 재량을 펼쳐서 어떻게 보면 무마시켜준 상황인 건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규남은 고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떨쳐내고 탈주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래서 참 이런 어떤 직선적인 내용에 쫓기는 어떤 관계에 대한 설정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둘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이 너무나 저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또 도망자와 추격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저희 영화가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이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영화라는 인식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이 자유를 향한 일종의 그 몸부림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 이 극한의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사람을 쏜다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목표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정말 동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그 누구보다 두려운 존재고, 이 사람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그 좋아함이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전체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 작품마다 이제 관객분들과 혹은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 매우 두렵고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은 재밌었냐 재미없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어떤 인생을 또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냉혹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쌓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좀 깊이가 생기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늘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경험치가 있으니까 좀 이 삶을 좀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일매일이 이제 걱정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매우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동력임과 동시에 스스로를 너무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지 않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스스로 있는데, 모르겠어요. 네, 매 작품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그 카메라 앞에서 딱 서서 액션을 하고 연기를 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싶다? 네,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에 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도 이렇게 작품들을 하면서 10년이 훨씬 넘은 또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또 배우의 길을 겪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인데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연령층이 낮아지고, 이제는 그 중심에서 그래도 좀 뭔가 선배?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뭔가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 부여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연기를 잘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집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어떤 신인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제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도 이렇게 보면서 주위를 굉장히 많이 살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뭔가 엔돌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신들의 컷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다들 너무 만족해하고 좋아할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찍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박하고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후회 없는 시간을 지금은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잘 해보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같이 이렇게 제가 뒤에서 좀 뭔가 밀어주는 듯한 어떤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렇게 미숙한 지점들도 있고 부족한 지점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 작품을 통해서 저의 어떤 새로운 어떤 또 면모를 좀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뭔가 확인이 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현상의 스코프로 동역을 쏘고 나서 이제 규남을 보는 그 샷을 찍을 때, 저도 감독님이 막 죽여 그렇게 해서 그때는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모니터를 이게 슬쩍 보는데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한 지점이라서, 그래서 되게 뭔가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없이 피지 않는 연꽃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뭔가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에 대한 어떤 미지수를 가지고 또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취준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험생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각자들마다 인생을 걸고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조차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저는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 과연 내가 무언가를 빠져들어서 하는 게 있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명확하게 있다면은 그것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또 그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꿈이 있지만 그 꿈을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스스로를 계속 뭔가 나는 잘 안 될 거야, 혹은 막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불안감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좋았기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뭐 성공할지 어떤 찬사를 보낼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희망적이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행복해지면은 웃게 되겠지에 대한 생각을 전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웃으니까 웃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웃자. 예. 웃으면서 계속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야. 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저는 주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그냥 주저리 해봤습니다. 네. 다는 흘려 들으세요.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줄 몰랐어요. 뭐 한 20-30분밖에 안 지났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끝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크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오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함께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앞으로 또 오늘 뒤에 또 있을 예정이 있지만 또 오늘로써 이렇게 또 마무리돼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 그 탈주에 대한 어떤 애정이 또 있으시면은 이 탈주라는 영화를 보신 다른 뭐 관객들이나 뭐 친구들, 지인들과 계속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살고 계신 어떤 삶을 또 함께 대입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가 굉장히 또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겨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탈주가 7월에 개봉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상에 어떻게 보면 그 선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명확한 지점인데, 그렇게 총을 맞고 처절하게 그냥 걸어서 가는 것보다 목도에 앞두고서 그 짧은 거리, 그 짧은 한 뼘이라는 거를 가기 위한 정말 인간의 마지막 그 몸부림을, 그거를 통해서 좀 표현하면은 더 그게 극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안을 드렸었는데 너무 흔쾌히 아이디어를 받아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또 연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우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거니까 나를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막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꿈을 꾸게 해준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존재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형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또 소식이 닿고 만날 수 있다면은 또 굉장히 또 의미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상상을 저는 시나리오를 덮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먹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군대에서 먹는 부분이 또 시원치 않고 먹는 게 생기면은 주변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또 규남이다 보니까,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를 좀 달고 살았던 것 같고, 그래도 오전에는 너무
평소에 습관대로 사과 한 개를 먹는데 반 개 정도 먹고, 그리고 뭐 견과류 같은 거 조금 씹었던 것 같아요. 탄수화물을 아무래도 좀 많이 절제하고 좀 참아내자, 그게 너무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촬영 끝날 때 갈수록 좀 이렇게 기운이 없고 좀 얼빠진 사람처럼 계속 있었는데, 그래도 촬영할 때는 눈에 총기가 있고 싶어서 이거 끝나면 나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라는 상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었었던 게 짜장면 탕수육이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오늘 저기 뭐 전매추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탕수육 짜장면이 생각이 나요. 너무 좋아하는 거기도 한데, 네, 먹었을 때 바로 살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도 짜장면 좋아해요. 네. 라면도 좋아하고. 맞아요. 네. 탄수화물이 좀 강력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좀 맛있게 또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탈주를 못했겠네요. 나 그런 거 못 참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현상이 이제 동혁과 규남이 도망가는 모습을 높은 위치에서 스코프로 바라보고 먼저 동혁을 쏘고 규남을 쏘려고 이제 쳐다볼 때, 그때 이제 바로 계속 뚫어지게 보는, 그냥 쏠 테면 써라 그렇다고 나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시나리오상에 써 있어서 연기해봐, 근데 그게 뭐 도망가기 위한 뭐 하나의 방법으로서 설정을 해, 그런 거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죽으면 죽었지, 네, 여기서 항복할 생각 없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쳐다본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보면서 놀랐던 게, 여태까지 그래도 작품 하면서 나에 대한 얼굴을 그래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새로운 나의 얼굴이 있네 라는 거를 우선 감독님이 또 그 현장에서 그 장면 찍고 죽여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모니터 하면서 되게 저도 좀 강렬하게 왔었던 장면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스크린에 얼굴만 딱 나왔을 때 관객분들이 뭔가 딱 자기가 뭔가 이 얼굴을 보면서 빨리 도망가, 총 안 맞고 잘 도망갔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또 마음이 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손석구 배우님이 나온 작품들 다 봤죠. 다 봤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구씨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한 작품을 보면은 뭐 다 보고 나서 단락단락을 잘라서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해방일지에 나왔었던 구씨 장면은 계속 돌려봤어요. 뭐 내용 자체도 너무 특별하고, 근데 서로 나누는 대사도 그렇고, 그 구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사가 뭐 나중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변화되는 어떤 그 과정, 옛날에 있었던 그 곳을 다시 돌아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내려놓은 평온한 인물이었는데, 그 누구보다 굉장히 날이 서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소름이 돋아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의 캐릭터인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의 다른 매력은 또 무엇이 있을까를 되게 또 궁금해하면서 다음 작품이 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걸로 되게 또 봤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소름 돋는 장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 해방일지를 본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저도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 작품에서 형이 연기했었던 그 구씨 캐릭터는 여태까지 봤었던 드라마 중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너무 매력적이고, 내가 만약에 그런 상상하잖아요. 너무 작품이 좋은데 저 캐릭터도 너무 좋은데 내가 저 캐릭터 연기할 수 있을까 하면은 죽어도 못한다.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처할 사람도 아예 없다. 실제로 그 DMZ에서 20대 초반에 군 생활을 하고 그 38선을 넘어서 온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사 전반적인 부분을 다 배우들 대사를 다 이렇게 지도해주고
영화 속에서도 유랑민 무리에 있어서 또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친구한테 요즘 쓰는 북한 말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 하면서 고증이 엄청 된 거네요 정말. 그쵸. 네네. 그래서 예전에 봤었던 그런 공동경비구역 뭐 JSA라든지 제가 출연했었던 뭐 고지전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북한의 배경이 된 곳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좀 입력이 잘 돼서 충분히 이질감 없이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가 하는 그 말투에 있어서 그 대사들 라인들을 다 잡아주고 제가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다 녹음해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연기할 때 좀 답답해지지 않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있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실제로 뭐 사투리든 외국어든 잘 아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느끼는 진짜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파파로티라는 작품을 찍었을 때 그 경상도 말투를 써야 되는데 저도 써본 적이 없고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제약이 되게 많아서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진웅이 형이 너무나 부산 네이티브신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 인물이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또 부산을 배경으로 한 또 경상도 말씨를 쓰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학자들은 그런 작품들 보면은 배우들이 대사할 때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외국 작품에 있어서 한국어 대사 나올 때 되게 저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인지가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들에게 숙제이지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톤과 여태까지 쌓아왔었던 수많은 사극 작품들을 사람들이 봐서 그것들이 인지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과연 벗어나서 내 말투, 새로운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 역시도 항상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스킬과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미션이 주어지면은 그냥 주어진 거에 있어서 그냥 믿고 계속 준비한 것을 시도하자. 근데 그것마저도 뭐 한두 가지도 못할 때가 의외로 있으니까 그게 참 스트레스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상황에 난 정말 처음 느끼고 진실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사 라인 너무 좋았어. 이제 완벽하게 했는데 근데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하면은 저는 또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는 것 같아요. 쓸 거예요. 네, 슬펐고. 네. 그래서 동혁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비록 가족이 없지만 동혁을 그리워하는 그 가족을 만나러 가서 동혁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더 힘을 내서 계속 내달리게 되는데 아쉬운 지점은 내가 이렇게 양화대교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면서 동혁이를 또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해소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지금 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조심스럽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와주시겠다고 해주신 우리 손석구 배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객석이 꽉 찬 것도 형이 해준다고 하니까 다 오신 거예요. 와주셔서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